스케일링이나 양치를 나는 정말로 열심히 잘 했는데 입냄새가 난다. 의심스러운 징후라고 보셔도 됩니다. 환자분께서 어떤 특정 부위를 뭔가 양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좀 더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치과로 빨리 한번은 와서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 내가 예전에 했던 크라운을 교체를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철물이 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랑 보철물이 붙어있는 이 접착이 조금씩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씹으면서 강한 힘을 버텨야 되는 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접착제뿐만 아니라 치아의 어떤 외면하고 보철물의 내면도 마모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고 오시는 게, 접착제라는 게 안 붙는 재료를 강하게 붙여줄 수 있는 결합력을 가진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접착제라는 거는 접착을 약간 도와주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 접착제만에 의존해가지고 치아가 붙어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아와 보철물의 적합성이 좋아야지 이 보철물이 잘 붙어있고 누수가 생기지 않아서 치아를 잘 보호해줄 수가 있는데, 치아로 많이 저작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내면에 마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느슨해지고 누수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탈락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를 대체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강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그 내면을 살펴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게 관찰될 정도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꽤 돼야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충치는 엑스레이에 잘 관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기구를 이렇게 경계부를 찔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죠. 엑스레이에서 관찰한다거나 환자분께서 문제를 느끼실 때는 상당히 진행이 됐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본인께서 느낄 수 있는 교체 신호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링이나 양치를 나는 정말로 열심히 잘 했는데 입냄새가 난다. 의심스러운 징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 보철물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철물의 불량, 누수가 생기고 그 안에서 충치가 생기는 거에 의한 악취라거나 음식물이 그쪽으로 껴들어가서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분께서 어떤 특정 부위를 뭔가 양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냄새가 좀 더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치과로 빨리 한번은 와서 확인받고 맞다고 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 라인에 이렇게 검은 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계부에 뭔가 검은 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공간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세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공간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이 치아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흡사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좌물쇠를 튼튼한 걸 해놓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좌물쇠가 고장나서 도둑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놔두면은 더 안쪽으로 치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고요. 당장 교체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첨단 칫솔 같은 끝이 뾰족한 모가 있는 칫솔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철물의 경계를 잘 닦아주려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물의 색 자체가 변해서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르코니아 같이 완전히 세라믹으로 된 보철물 같은 경우는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색이 변하거나 하면은 어두운 색조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신경치료를 한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자체가 색이 변하면서 그게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지도 않았고 원래는 멀쩡했던 치아인데 색이 이렇게 변한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접착 실패로 인해서 이 틈으로 변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쪽 치아가 신경에 탈이 나서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과 가셔서 확인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환자분을 보면은 경계부가 까맣게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보철물의 내면에
금속이 들어간 PFM 크라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경계부가 조금 까맣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은 금속이 비쳐 보이는 건데 오른쪽은 보면 그 밑으로 충치도 조금씩 진행되면서 치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치아가 실인 경우에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접착이 실패하거나 경계가 떠서 그 내면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뜨거운 거에도 실이면은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도 필요할 정도까지 탈이 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과에 오시는 게 맞기는 하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보철물이 돼 있는데 그 주변으로 잇몸이 부어 있다거나 붉은 띠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보철물 경계로 세균들이 많이 살면서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보철물의 교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보면은 보철물 주변으로 검정색 띠도 보이고요. 잇몸 주변에 붉은 띠도 보이고 부어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엑스레이상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철물을 보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관에 있던 세균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밀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세균이 뭔가 증식하는 거는 뿌리 끝에서 남아있는 세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보철물 자체가 신경관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보철물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사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도 잇몸 염증이 진행되기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잇몸의 경계하고요 보철물의 경계하고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처음 치료할 때 일부러 잇몸을 저렇게 띄워 놓고서 치료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잇몸이 보철물과 맞닿고 있을 때 치료를 했을 텐데 저 정도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잇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철물 자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가 되는 게 보철물이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께서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당장 내가 쓰는데 불편함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하게 권하지는 않지만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구멍이 뚫린 이상 워시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접착제가 씻겨 나가는 현상들이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쪽으로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여나 빠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치과로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PFM 보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금속이 거의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보니까 안쪽에는 이렇게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하면 다시 씌워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진행이 돼서 잇몸 밑으로까지 충치가 많이 진행돼서 오셨다면 이제 발치를 하자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예전에 내가 다른 치아를 치료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오래 썼는데 이 치과에서 치료한 이 치아는 왜 이렇게 빨리 명을 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똑같은 과정에 똑같은 완성도를 추구하더라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이전 치아 상태나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처럼 험하게 쓰고 하면은 그만큼 빨리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거고요. 곱게 쓰면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면은 오래 쓰실 수 있는 유동적인 수명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형이 와서 이게 제대로 적합이 안 되면은 재제작해야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억지로 힘줘서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치아 쪼개지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되고 그게 빠지는 과정에서 치아가 깨져나가거나 하면은 요거는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적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붙여드려 봐요. 이전에 썼던 접착제가 씻기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전에 썼던 접착제 자체가 접착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붙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합이라거나 맞닿는 치아와의 관계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치아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수정해드려서 더 오래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려 봅니다. 크라운을 오래 쓰는 관리법은 주기적으로 잘 점검을 받으셔서 혹여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대처가 그때그때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세균의 공격, 두 번째는 씹는 힘에 의한 파절이거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라까지는 아닌데 많이 상했던 크라운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치아도 약하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균이 침투하기가 좋은 공간은 어디냐면은 이 보철물과 자연치가 맞닿는 경계부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부에 세균이 저류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칫솔이나 치간 칫솔, 치실들을 사용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문제 생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실을 하다가 크라운이 빠졌다. 이거는 어차피 빠질 크라운이다 저는 생각해요. 치실해가지고 빠질 거면은 내일 빠지든가 내일 모레 빠질 크라운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모레보다 조금 더 가서 다음 주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 크라운을 언제 교체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알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환자분들이 알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치아가 문제 있어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기검진 잘 받으시는 게 좋고 혹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본인께서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치과 가셔서 한 번 정도는 확인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